자, 3번에 보면 나오는 간단하게 일제강점기에 고통을 겪은 우리 민족에게 강복이란 간절한 염원의 대상이며 이상적인 미래라고 할 수 있다. 가는 광복을 가정하고 적극적인 행동 수행과 극단적인 자기생 의지를 죽음과 같은 극한 상황을 연상시키는 표현을 활용해서 격정적으로 표출하고 있고, 나는 일제강점기에 지나 광복을 맞이한 기쁨과 광복 이후에 더 밝은 미래를 염원하는 지사적 태도를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한 지사적 태도란 건 뭐냐면 항상 좋은 날에 대한 염원하는 의지, 저항 이런 얘기예요. 이런 화자의 태도는 가와나의 어조를 통해서 효과를 얘기한다. 그러면 일단 이 설명대로 움직인다면 나에 나타난 작품의 어조는 격정적은 아니란 얘기예요. 조금 물론 가를 안 보긴 하겠지만 좀 차분한 어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얘기하는 건 두 가지예요. 첫째는 광복 자체에 대한 기쁨을 얘기할 거고, 향후적으로 더 밝은 미래에 대한 염원도 나오는 거니까 우리는 이 나의 작품을 보면서 광복 자체를 의미하는 게 뭔지, 그리고 이 광복과 더불어 광복 이후의 미래를 얘기하는 부분이 어디인지를 각자 찾으라는 얘기죠. 이 부분들은. 자, 그럼 나만 보세요 한번. 자, 높으디 높은 산마루. 맑은 고목에 못이 박힌 듯 기대어서 레울로 긴밤을 무엇을 간구하며 울어왔는가. 그러면 여기서 이 긴밤이라는 의미는 앞에 볼 때 뭐가 깔리냐면 홀로라는 게 깔려 있잖아요. 이렇게 꾸며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만약에 시험에서 이렇게 긴밤 자체 밑줄 치면 의미는 뭐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홀로 있는 시간이고. 그 얘기는 홀로 있다는 것 자체가 굳이 얘기하자면 자기 외롭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홀로가 아니라 그냥 긴 밤을 이라고 하고 누군가와 함께하는 밤이라고 딱 나왔다면 외로움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에는 통상적으로 밑줄이 거의 명사에 많이 쳐요. 하지만 그 문장 전체를 봐야죠. 그럼 무엇을 간구하며 울어왔는가 라고 나올 때 이 무엇은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당연히 광복을 얘기하는 거겠죠. 어차피 이 시는 이렇게 두 개라고 시대를 깔고 들어간 거니까 처음부터 무조건 반영의 관점에서 시대나 그 당시 사회에 맞춰서 무조건 해석을 해라 이렇게 된 거니까 광복일 수밖에 없어요. 물론 학교 시험에서 보면 수능특강은 이렇게 반영하는 작품들 다 어떻게 나오냐면 보기 없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기 자체가 없는 게 아니라 이런 식의 보기 설명이 있는 거는 어차피 바깥전제에서 빼버려요. 그러니까 학교 내신에서도 얘가 이렇게 나왔다면 반드시 이렇게 파악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자, 그 다음 이 아침 시드는 핏줄의 구비구비로 차늘한 가슴의 한복방까지 은은히 들려오는 종소리가 있다. 그러면 어쨌든 아침이란 시간은 긴밤의 시간하고는 반대되는 시간이잖아요. 밝아지는 시간이니까. 그럼 점점 뭐가 오는 시간이 되는 거야? 광복이 오는 시간 자체가 되겠죠. 시드는 핏줄 구비구비. 그럼 시드는 핏줄은 언제의 시간을 얘기한 거야? 긴밤의 시간을 얘기한 거죠. 그리고 광복이 오기 전에 시드는 상태를 얘기한 거죠. 근데 핏줄이 만약에 시든 상태가 아니라 굉장히 뭔가 생생해 아니면 선연해 이렇게 된다면 그건 광복이겠죠. 느낌이. 근데 여기는 아직 시들어 있는 상태인 거니까 핏줄이 죽어 있는 상태이라서 광복 이전에 얘기한 거예요. 그럼 내 가슴이 세 번째 줄에 싸늘한 상태에도 광복 이전의 시간을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광복의 이전의 시간들은 되게 나는 뭔가 외롭거나 싸늘거나 아니면 핏빛 자체가 죽어있는 상태거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예 대놓고. 그럼 거기서 쭉 들려오는 종소리 자체는 뭘까? 당연히 광복의 소리 자체가 조금씩 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는 그렇게 맞춰갈 수밖에 없어요. 아예. 그래서 이렇게 이연을 보면 광복 이전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건데 당연히 광복 이전이니까 이 시간은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부정적인 시간들이 될 수밖에 없죠. 왜냐면 이 사람이 원하는 거는 여기였잖아요. 그럼 그 이전의 시간은 다 안 좋은 거고.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요. 이제 눈 감아도 오히려 꽃다운 하늘이거니 내 영혼의 촛불로 어둠 속에서 날개를 떨던 샛별아 숨어라. 그러면 어둠은 아까 1년에 그대로 긴 밤 자체를 외롭게 지낸 시간이니까 이 어둠 속에서 날개를 떨고 있는 시간은 안 좋은 시간이죠. 그러니까 3년에서도 여전히 뭘 보여줘? 광복 이전에는 이렇게 안 좋은 시간 자체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가
광복 이전의 시간과 광복의 시간과 광복 이후의 시간을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렇게만 보여주는 게 어떻게 본다면 우리를 도와주는 건 맞지만 페인트가 있죠. 왜냐면 처음부터 아예 이렇게 들어가면 광복부터 나오겠지라고 생각하기 되게 좋단 말이에요. 하지만 광복 이전의 시간부터 쭉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보여주기 좀 다르다는 거죠. 그럼 진짜 광복은 그 다음부터 나오겠죠. 자, 환히 트는 이마위. 떠오르는 햇살은 10월 상달의 꿈과 같다. 그럼 여기서 햇살이라고 돼 있는데 이 햇살 자체가 현재 앞을 보면 떠오른다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 햇살 자체는 이거와 똑같죠. 이런 10월 상달 자체의 꿈과 같은 시간이다. 그러니까 뭔가 꿈을 꿀 수 있는 시간들이고 10월 상달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10월 자체의 떠있는 달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대로 보면. 그러니까 왜 굳이 이 달 자체가 햇살에 비유됐는지는 우리도 몰라요. 이건 이 사람이 그냥 하는 비유니까. 하지만 분명히 이 햇살이 오르는 시간은 내가 달이 쭉 보고 뭔가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시간과 똑같다고 내가 느끼는 거고, 이 시간은 뭔가 꿈을 꿀 수 있는 시간이니까 긍정의 시간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게 표현법을 본다면 비유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뭐라고 해도 돼요. 지그라고 해도 상관이 없죠. 보통 우리 이 정도는 알죠. 최소한 알고 가야 되니까. 비유 안에는 지그, 은유, 하유, 대유, 의 이렇게는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그가 나오면 뭐뭐처럼, 뭐뭐듯이, 뭐뭐이냐, 뭐뭐 같은, 뭐뭐 같이, 이것도 뭐뭐인 듯 이렇게 나올 때 있잖아요. 이런 게 지그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지그 나올 때 실제로 이번에 선택하는 지그가 몇 개 있긴 있어요. 그래서 알고는 있어야 돼요. 왜냐면 고3 문제에서는 얘네들 중에 거의 대부분 나오고 얘가 잘 안 나오는데 올해 거는 이렇게 지그가 들어가는 표현들이 있는 시가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알고는 있어야 돼요. 나중에 모의고사에서도 나올 수도 있고 기말에서도 계속 걸려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메마른 입술에 피가 돌아 오래 잊었던 피리의 가락을 더듬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처음에 메마른 입술이었는데 이제 입술 자체 이렇게 피가 돈다. 이런 거니까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그러니까 메마른 입술 자체는 말 그대로 일제강점기 시간이 있는 거고 피가 돌고 있는 거는 광복을 맞이하는 거겠죠.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그럼 오래 잊었던 피리의 가락을 더듬는다. 그럼 오랫동안 잊었던 피리의 가락의 시간은 과거 일제강점기 시간을 얘기한 거고 이제 더듬을 수 있는 시간 자체가 내가 광복 자체가 되고 이제 기쁨을 맞이할 수 있는 시간들과 연결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새들을 즐겁게 구름 끝에 노래 부르고 사슴과 토끼를 한 포기 향기로운 사리선을 차양하라. 그럼 이렇게 새들이 즐겁게 구름 끝에 노래 부르고 있는 시간 자체는 이미 광복의 시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광복 자체를 염원하는 거를 직접적으로 광복이라는 시어를 드러내거나 그걸 뉘앙스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게 아니라 자연물이나 이런 걸로 지금 전부 다 바꿔놓고 있는 겁니다. 이야기해 보게 되면. 그럼 마지막 여기 높으니 높은 산마루 맑은 바람 속에 옷자락 날리며 내 홀로 무엇을 기다리며 노래하고 있는가. 그러면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이 무엇이라는 것도 다시 또 뭐가 돼요? 처음에 나온 것처럼 이 무엇도 여전히 반복이 되는 거죠. 이야기해 보면. 그럼 이 시에서는 실제로 밝은 미래라는 게 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무엇을 기다린 건 이렇게 광복으로 봐도 되고 아니면 아까 여기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광복 이후에 밝은 미래라고 볼 수도 있고 좀 애매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선생마다 좀 다르긴 한데 그래서 뭉뚱그려 보면 반드시 이거다 또는 이거다 이렇게 얘기를 못해요. 그냥 긍정의 시간을 얘기할 거고 통상적으로. 근데 이걸 기다린다는 건 아직 이 시간은 오지 않았다는 건데 분명히 위의 형태에서 이미 즐겁게 노래를 부른 시간 자체를 포커스를 맞춘다면 두 번째 나오는 무엇은 광복 이후의 시간을 얘기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오히려 처음에는 얘가 되게 맞겠지만
뒤에서는 위에 있는 흐름대로 보면 얘가 되는 게 맞죠. 이런 식으로 맞춰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는 어쨌든 뭘 보여준 거야? 상황은 저대로 맞춰보면 두 가지. 하나는 이런 반복 자체를 맞이한 날. 이때 느끼는 마음은 뭐야? 기쁨이나 즐거움이죠. 왜냐면 마지막에 볼 때 분명히 얘네들 사슴과 즐거이 구름 끝에 노래 부르겠다 나오니까 즐거운 시간인데 또 하나의 상황은 뭐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올 밝은 미래를 생각하는 시간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거하고 또 하나는 이런 반복 이유를 다른 데로 뭐 하는 거야? 생각하는 상황 자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날은 당연히 뭐가 돼야 돼? 더 밝은 미래 자체가 있기를 기원하는 시간이 되는 거죠. 왜냐면 지금 좋은 시간이 왔으면 앞으로 좋은 시간이 계속 가져가는 거는 사람의 기본일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반복이 딱 맞이했는데 잠깐이 아니라 이런 시간들을 계속 가져가야 돼 우리가. 그리고 그런 게 필요해라고 말하고 싶으시던지 아니면 그 당시에 반복되자마자 뭔가 혼란이 있거나 막 나는 거 분단 막 이렇게 되니까 이런 상황 자체를 빨리 잘 이겨내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건지는 사실 명확하게 몰라요. 왜냐면 이게 두 개 중에 어떤 상황이 이상이 썼는지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반복 이후에도 어쨌든 좋은 시간들은 계속 가져가고 싶다는 생각은 있는 거죠. 자, 그럼 1번.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게 적절한 걸 찾는 건데 1번에 나는 구체적인 지명 자체가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지명이 없는 건 아니지만 처음에 보면 산마루 이런 식의 지명들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구체적 지명이라 한다면 산이라면 뭐 지리산, 뭐 태백산 이런 식으로 나오라는 얘기죠. 근데 그렇게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일단 정답이 1번이 나온 거고 2번에 보면 비유적 표현은 나에도 나와요. 그죠? 나에 보면 방금 전에도 지금법 이런 거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가와 달리라고 얘기 안 나온 이유가 뭐냐면 가에도 안 보긴 하지만 가도 비유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나에만 비유 있는 거 확인하면 되니까. 그 다음 계절적 배경 자체가 나오긴 해도 나에서 애상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는 건 아니죠. 애상이란 거는 슬픈 건 이런 걸 얘기한 건데 슬프지 않잖아요. 시 자체가 전반적으로. 그리고 10월이라고 되어 있으면 너무 대놓고 계절이 나와 있는 거예요. 가을이잖아요. 근데 10월은 분명히 떠오르는 햇살같이 느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이미지죠. 그러니까 뒤에가 안 맞아요. 그 다음 나에서는 명령적 어미가 나와요. 맨 마지막에 뭐 사양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옵니다. 근데 가에는 딱히 안 나오고 그리고 그 앞에 3년에 보면 숨어라 나와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 마지막 청각과 후각 이미지라고 나오는데 나에는 청각과 후각 둘 다 존재합니다. 밑에 두 번째 연을 보면 향기롭다 후각이 나오죠. 여기에 보면. 그리고 얘네들이 즐겁게 노래 부른다 라고 나오면 여기에 청각도 존재하죠. 노래는 입으로 부르는 거니까요. 그리고 처음에도 울어왔는가 라고 나오면 운다는 얘기잖아요. 또는 종소리도 있고 청각이 좀 많이 나와요 생각보다. 그리고 하나 기억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울다라는 걸 갖고 가끔 물어본 애들이 있어요. 울다는 시간도 되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왜냐면 우는 걸 볼 수도 있잖아요. 우는 거 들을 수도 있고. 근데 문학 자체를 볼 때 운다는 지금까지 시각으로 나온 적이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소리 자체와 연결시켜서 의도적으로 가기 때문에 운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전부 다 청각입니다. 시각에서 안 나오거든요. 그거는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번 문제는 니은하고 연결된 것만 보면 되죠. 산마루. 이거 니은만 볼게요. 1번의 니은은 특정인에 대한 호명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근데 3번에서 난 누군가를 부르지 않죠. 그러니까 특정인의 호명이 없어요. 그 다음 2번의 니은은 화자가 혼자서 부정현실을 감내하고 공간이다. 그렇죠? 그 앞에 볼 때 홀로 긴 밤을 강구하며 울어온 시간이니까 혼자서 부정현실을 감내한 시간이 맞죠. 여기서 감내했다는 건 그냥 지내온 시간 얘기한 거니까. 그러니까 정답이 2번 이렇게 나온 거고. 그 다음 이게 끝이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3번에 보면 니은은 이상을 효과적으로 대중에게 전달하기에 쉬운 공간이다. 이걸 알 수 없죠. 여기 이 사람이 여기서 누군가에게 뭘 전달하고 있는 걸 한 적이 없으니까. 그 다음 네 번째
미은의 화자가 모두 자신이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후회를 느낀다. 시 전반에 걸쳐 이 사람은 후회하는 정서가 없어요. 그 다음 마지막, 미은은 모두 추구하는 가치로 인해서 화자의 내적 갈등이 심화되는 공간이다. 그러면 이 사람이 만약에 일제강점기에 일제 자체를 추구한다면 내적 갈등을 안 가져도 되잖아요. 근데 일제하고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추구하는 가치 자체는 당연히 뭐야? 그 당시 시대하고 갈등 자체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또 맞다고 봐도 되죠. 그래서 얘는 2개 정도를 살려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3번. 적절하지 않은 거. 자, 1번, 2번까지 넘어갈게요. 자, 3번. 나의 시드는 핏줄과 환히 트이는 이마의 대비는 암울했던 일제강점기와 강점기 이후에 찾아온 광복의 상황을 얘기한 것이다. 시드는 핏줄은 당연히 아까 얘기했듯이 일제강점기 시간을 얘기한 거잖아요. 시드는 상태니까. 근데 환히 트이는 이마라는 거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니까 당연히 앞에 있는 시간들을 움직인다면 광복의 시간을 얘기한 거죠. 얘는 맞는 얘기네요. 그 다음 4번째. 4번째는 나만 볼게요. 나의 10월 상달의 꿈과 같다 라는 거는 차분하면서 다소 냉담한 어조. 근데 분명히 떠오르는 햇살과 똑같은 시간이 10월 상달의 꿈의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은 긍정의 시간이라고 했죠. 그럼 뒤에 냉담한 어조가 나오면 안 되죠. 냉담한 어조가 나온다는 건 일제강점기 자체를 내가 뭐한다는 냉담하게 느낀다는 건데 이 사람은 분명히 일제강점기 자체, 일제강점기 냉담하게 느낌이 맞지만 일제강점기 이후에 강복의 시간은 분명히 보기에서 때도 기쁨의 시간이고 이후에도 더 밝은 시기를 염원하는 사람인데 일제강점기 끝났는데 냉담한 반응이 왜 나옵니까? 오히려 기뻐야죠. 이 사람이 냉담한 건 일제강점기 시간 자체가 냉담한 거니까. 그러니까 정답 4번이 안 돼요. 그 다음 5번. 나의 맑은 바람 속에 옷장을 흐리며 홀로 무엇을 기다린 모습은 광복 이후에 더 맑은 미래를 염원하는 지사교태를 연상시키고 있다. 이것도 맞죠. 왜냐면 분명히 광복을 이미 여기서부터 맞이했으니까 이후에 나타나는 무엇은 광복 이후에 밝은 미래의 시간을 얘기하지 않으면 사실 이 설명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보기가 맞다고 본다면 아니라 무조건 보기는 맞다고 봐야 돼요. 보기에 오류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껴맞춰야죠. 그래서 이게 같은 무엇이라고 해도 그 무엇의 의미가 첫 번째와 마지막이 달라집니다. 이게 국어의 재미라면 재미고 짜증이면 짜증이죠. 그러니까 수학처럼 딱 같은 형태를 그냥 딱딱딱딱 그 안에서 움직이면 좋은데 같은 모양인데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결국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얘도 3번하고 5번은 잘 살려야 돼요. 둘 다 맞는 얘기니까요. 지금 나하고 연결되면. 자, 그 다음 두 번째 거로 넘어가세요. 두 번째 거는 다 들어가네. 자, 이것도 3번에 보기를 봐보세요. 그쪽에. 이것도 3번에 보기 보면 기본에 설명 다 해줄 겁니다. 자, 가원하는 특정한 속성을 지니고 있는 중심 소재를 접한 경험에서 촉발된 상상을 바탕으로 소외된 존재들에 대한 연민의 정서를 담아낸 작품이다. 이때 가해화자가 하는 상상은 여러 곳에서 특정한 시간을 공유하는 존재들을 떠올리는 공간적 확장을 통해서 나해화자가 하는 상상은 동일한 공간을 다른 때에 점유하던 존재들을 떠올리는 시간적 변화를 통해서 전개되고 있다 라고 나오죠. 그럼 지금 가하고 나를 보면 공통점이 있죠. 분명히 둘 다 상상 자체가 나오는데 이 상상은 다 뭐와 연결되어 있다? 이런 소외된 존재들에 대한 연민 자체를 바탕으로 한 상상이다. 그러면 각자 뭘 찾아야 되고 우리는 소외된 존재들을 찾아야 돼요. 분명히 소외된 존재들은 화자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 화자가 연민을 느끼는 존재니까 연민 느끼는 대상들은 따로 찾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존재는 화자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대상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차이점이 또 하나 생기죠. 이건 뭘 가지고 공간적 확장을 통해서 얘는 시간 자체의 확장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그게 또 차이점이에요. 그러면 솔직히 우리가 생각할 때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이것만 보고
가이화자는 공간에 대해서 상상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공간에만 있을 겁니다. 이 사람은 공간 이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다음 나 같은 경우도 시간 여러 개 지나겠지만 실제로 다 뭐야? 진짜 지난 시간이 아니라 이 사람이 상상하는 시간이라는 얘기죠. 분명히.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사람도 그냥 한 군데 있을 겁니다. 돌아다니지는 않을 거니까 둘 다 기본적인 공간들을 하나에 있으면서 머릿속에만 상상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앞에 있는 황혼을 봐보세요. 황혼은 실제로는 이런 시간이잖아요. 해가 지는 시간이잖아요. 그죠? 사실 제목만 갖고 이 황혼이 시간 외에 알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현대시를 볼 때도 제목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자, 가. 내 골방에 커튼을 걸고 정성된 마음으로 황혼을 맞아들인다. 그러면 가를 가지고 볼 때 나에게 황혼이다. 어떤 존재야? 두 번째 줄까지 볼 때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맞이하는 대상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의도적으로 황혼 자체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커튼을 걷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긍정적이죠. 크게 볼 때는. 왜냐하면 정성된 마음으로 황혼을 맞아들인다 그러니까 내가 맡고 싶은 대상 또는 내가 정성을 다하고 싶은 대상 시험은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골방이라는 곳 자체가 화자 자체의 현재 공간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안에만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물론 이 사람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건 뭐냐면 이 시간 좀 답답한 면이 있는 게 이런 거예요. 왜 굳이 골방에 있지? 자기가 안 나가고 왜 상상만 하지? 그 다음 왜 황혼을 맞이하고 싶은 거지? 이거를 알 수 있을까요? 전혀 몰라요. 이 시는 그래서 조금 답답한 게 시 전반에 대한 해석을 해도 왜 여기에 있는지, 왜 황혼을 맞이하고 싶은지, 그 다음에 이따 소외된 존재들을 왜 걔네들을 소외된다고 생각하는 건지, 그리고 지가 뭔데 걔네들한테 연민을 느끼고 싶은 건지 아무것도 안 나와요, 시가. 그러니까 이육사 시는 그냥 해석되는 거하고 뒤에 면밀히 찔러보는 거하고는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시들을 보면 이육사 거나 정지용 거나 한용운 거나 답답한 시들이 되게 많아요. 그냥 면면만 볼 수 있어도. 왜 그런 상황들이 나오는지 모르는지. 그 다음부터 세 번째, 네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흰 바다의 흰 갈매기들 같이 인간은 얼마나 외로운 것이냐. 그러면 여기서 흰 갈매기 자체와 인간을 볼 때 얘가 비유되어 있는 거잖아요. 둘 다 여기서 외로운 존재라고 나오는데 도대체 갈매기가 왜 외로운지 인간이 왜 외로운지 알 수 있나요, 우리가? 몰라요. 여기서 되게 답답합니다, 시는. 그래서 제대로 본다면. 근데 고3 수준에서 그냥 얘네도 외롭고 얘도 외로운 존재다 이렇게만 깔면 되죠. 인간 자체가 왜 외로운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냥 추정해보자면 인간은 태어날 때도 혼자 태어나고 죽을 때도 혼자 죽으니까 결국은 외로운 존재가 될 수는 있겠죠. 물론 누군가는 그럴 수 있죠. 병원에서 다 간호사도 있고 뭐 있고 다 끄집어 내고 하는데 뱃속에서 나와야 되는 건 내 입장인 거고, 그 다음 죽을 때 누가 옆에 있는 것도 있어도 죽는 거는 내가 혼자 죽는 거지 같이 죽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고전소를 보면 한나라 씨에 동시에 죽었습니다 이렇게 나오지만 그건 그냥 소설이고, 실제 현실 속에서 과연 니네들이 혹시나 뭐 결혼할지 모르겠지만 결혼하면 혹시나 둘이 손잡고 꼭 같은 날 죽을까요?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거의 의도적으로 뭐 같이 극단적으로 죽음을 일부러 선택하면 모를까. 그러지 않는 한은 그렇지 않을 거라서 이걸 보통 만약 원장님이 학교 설명할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어떤 내면이나 본능이나 본질적에는 원래 고독함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설명은 좀 너무 많이 간 거고 그냥 일단 보이는 거는 그냥 외로운 존재이다 또는 고독한 존재이다 요것만 기억하면 되죠. 그리고 이것도 맨 마지막에 설립법 가능할까요? 설립법 가능하죠.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볼 때 얘네들 드러낼 때 이렇게 설립법 자체를 볼 수 있어요. 맨 마지막에 인간은 얼마나 외로운 것이냐 이렇게 얘기했으면 인간이 결국 외로운 존재인 거니까 시험에서 그건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의문형 어미하고 설립법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설립법이란 거는 의문의 형태를 물어보지만 반드시 답이 나와요. 근데 의문형 어미는 그냥 물어보기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걔는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밥 먹었어? 이렇게 물어본 거 설립법이 아니죠. 근데 밥을 먹지 않았겠느냐? 그럼 밥 먹었다는 의미니까 그건 설립법이죠.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하는 애도 있더라고요.
쌤들 이게 서로 생뚱맞으니까 선입법은 물음표가 없고 유근영은 물음표가 있습니다. 아니에요. 보통 시에서 물음표가 안 나오긴 하지만 물음표가 나올 시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갖고 서리법이 아니다라고 구분하는 게 아닙니다. 자, 두 번째. 황혼아, 내 부드러운 손을 힘껏 내밀어라. 근데 지금 황혼한테 이렇게 말하잖아요. 두 번째 연애 시작할 때 황혼 자체한테 너라고 표현하고 손이라고 표현하죠. 그럼 당연히 여기서 의인화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의인법이라는 게 화려하고 구분할 때 보면 이런 부분이 있죠. 사람이 아닌 거를 사람의 감정이나 사람처럼 표현하는 모든 것들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칠판한테 너라고 얘기하거나 칠판한테 이름을 지칭하면 그건 무조건 의인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구분해 볼 게 혹시 이런 거죠. 감정이입 자체와 의인법이라는 거 볼 때 감정이입은 무조건 의인법이라는데 의인법 중에는 감정이입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어요. 이 정도는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 내 부드러운 손을 힘껏 내밀어. 그리고 내 뜨거운 입술을 맘대로 맞춰보련다. 그리고 내 품 안에 너의 품 안에 안긴 모든 것들에게 나의 입술을 보내게 해다오.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맨 마지막에 볼 때 나의 입술을 보내게 해다오 이런 거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 화자는 뭐한다? 화자는 이런 공간 자체의 이동 자체는 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자기는 그냥 여기 있으면서 보낼 수 있게 네가 도와달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황홀은 이 화자 자체가 소외된 존재들에 대한 연민을 대신 보내줄 수 있는 대상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맞이하고 싶은 거고 또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렇게 내 입술을 보내는 존재 나중에 내가 이렇게 입술 자체를 이런 보내는 존재 자체가 어떤 애들인 거야. 얘네들이 결국은 소외된 대상이 되는 거죠. 근데 아직은 안 나왔죠 제대로. 처음에 보면 모든 것이라 돼 있지만 모든 것은 그 정확한 지칭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도 일부에 있지만 정확한 지칭은 그 다음에 보면 명확하게 나와줘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저 12성자의 반짝이는 별들에게도 종소리 저문 살림 속의 그윽한 수녀들에게도 시멘트 장판 위에 수많은 수인들에게도 의지가지 없는 의지할 데가 없는 뭐 이런 정도의 뜻이에요. 그들의 심장이 얼마나 떨고 있는가. 그럼 여기서 별들이나 또는 수녀나 수인이나 다 뭐하는 거야? 떨고 있는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내가 볼 때 딱 어떤 거야? 이런 소외된 대상이고 여기에 얘기하면 연민을 가져야 되는 대상 자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는 직접적으로 소외된 대상들을 지칭해 줍니다. 얘네가 끝이 아니에요. 더 있어요. 고비 사막을 걸어가는 낙타탄 행상대나 그 다음 아프리카의 녹음 속에 활쏘는 토인들에게라도 황홀아 내 부드러운 품 안에 안기는 동안이라도 지구의 반쪽만을 나의 타는 입술에 맡겨다오. 그럼 여기서 얘기한 행상대나 또는 토인이나 얘네들도 전부 다 소외된 대상들이죠. 사실 이 시에서 이건 몰라요 우리가. 얘네들이 왜 떨고 있는지 그리고 얘네들은 왜 소외됐다고 생각하는지는 모르죠 우리가. 근데 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 얘네들은 분명히 연민을 가져야 되는 애들이고 얘네들이 소외된 대상이고 얘네들이 의지할 데가 없는 애들이야 라고 그냥 얘기했으니까 그렇게 알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자연에서 지구의 맨 마지막 반쪽만을 나의 타는 입술에 맡겨다오 할 때 이 지구의 반쪽이 말 그대로 뭐가 되는 거야? 내 골방에서부터 지구의 반쪽까지 공간이 점점 늘어나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보기에서 얘기하는 형태를 볼 때 공간의 확장이라는 거는 얘네들이 있는 것들, 그리고 나머지 지구의 반쪽들 이런 게 전부 다 내 머릿속에서 상상하는 공간의 확장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 사람은 이동을 하지 않아요. 마지막, 내 5월의 골방이 안흙도 아니 황혼아 내일 또 푸른 커튼을 걷게 하겠지. 그럼 내일 또 푸른 커튼을 걷는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내일 또 황혼이 반드시 올 거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만약에 황혼이 안 올 거야. 그럼 푸른 커튼을 왜 걷어? 이 사람은 분명히 걷는 게 1년을 볼 때
황혼이 올 거고 얘를 맞아들이기 위해서 푸른 커튼을 걷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황혼이 이런 얘기를 해. 난 내일부터 오지 않을 거야. 그러면 푸른 커튼도 거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커튼을 걷는 행위 자체는 전부 다 황혼이 올 때만 걷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암암이 사라지는 시냇물 소리 같아서 한 번 식어지면 다시 돌아올 줄 모르는 거다. 그러면 이 식어지면이라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 되는 거야? 이런 황혼 자체가 없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이제 밤이 오면서 점점 더 식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뒤에 보면 돌아올 줄 모르나 보다. 물론 이렇게 보면 이 시가 좀 애매한 게 분명히 두 번째 줄에는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일도 분명히 걷게 하겠지라고 이 사람이 추측을 하는데 뒤에 볼 때는 혹시 돌아올 줄 모르는 거 아닐까? 안 돌아올 수도 있다는 분명히 불안감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이 명확하게 모르는 거는 황혼 자체가 딱 정확하게 내일 올 거다라는 확신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오겠지라고 생각하지만 혹시 안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이 표현 자체는 안타까운 거예요. 돌아올 줄 혹시 모른다면 내가 커튼을 거질 수 없는 거니까 아쉬움을 느낄 수 있는 시간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가 실제로는 아마 일제강점기 시간에서 맞춰본다면 결국은 뭐 한다는 거야? 내가 골방에 있는 이유 그리고 나가지 않는 이유는 현실에 억압이 있기 때문에 나가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에는. 근데 이거 우리의 추정일 뿐이죠. 그러니까 이육사의 시라 그래도 무조건 저항시가 아닙니다. 이건 저항에 지금 맞춰보기도 되게 어렵죠. 그래서 주제는 아니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그냥 쭉 다 나와줬잖아요. 그리고 나도 마찬가지예요. 성의꽃은 하나 우리가 꼭 볼 수 있는 게 세 번째 줄과 네 번째 줄은 역설이 아닙니다. 근데 이 시의 역설은 있어요. 왜냐면 성애가 만약에 진짜 꽃이야. 그럼 당연히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역설되는 게 맞아요. 근데 이거는 이런 거잖아요. 성애 자체와 꽃을 그냥 합친 건데 성애를 실제로 사람들이 꽃이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나요? 보통은 없잖아요. 그냥 성애는 그냥 성애라고 느끼는 거지. 근데 이 사람이 굳이 이 성애를 꽃이라고 한다는 거는 여기에 맞춘 거죠. 성애는 분명히 내가 볼 때는 아름다워. 이 아름답다는 게 겉모습이 아름답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성애라는 것 자체가 아름답다는 의미잖아요. 근데 이 성애 자체가 의미하는 거는 이런 의미입니다. 자, 시험 한번 보세요. 한번. 새벽에 시내버스는 차창에 웬 찬란한 치장을 하고 다닌다. 그러면 이 성애 자체가 찬란한 치장이다. 근데 이것도 이미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성애를 보고 찬란하다, 치장을 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느끼고 있죠. 그리고 새벽이면 당연히 성애들이 많이 생길 수 있는 시간이죠. 온도 자체를 보면 엄동혹한일수록 생생하게 피는 성애꽃, 이건 당연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이게 진짜 꽃이라면 엄동혹한이면 생생하게 필 수가 없어요. 근데 성애는 원래 차가울수록 날씨가 내려갈수록 많이 생기는 거니까요. 자, 어제 이 버스를 탔던 처녀충과 아이열은 미용사, 외파남, 파출부, 실업자, 이끈과 숨결이 간밤에 은밀히 만나 피어낸 번뜩이는 기막힌 아름다움.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성애꽃 자체를 만든 존재, 만든 이들이 구체로 나왔죠. 처녀, 총각, 아이, 어른, 그 다음 미용사, 외파남, 실업자, 이래라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실제로는 새벽부터 시내버스를 타고 뭔가 움직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현재 소외된 존재들이죠. 그러면 가하고 나가 하나 차이가 생기는 게 있어요. 가는 화자가 소외된 존재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나는 화자도 소외된 존재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은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지만 본인도 결국은 이런 거를 보고 있는 사람이고 이 안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도 새벽에 시내버스 타고 움직이는 누군가가 되는 거니까 본인도 소외된 존재인 거죠.
물론 어제 버스를 탔던 사람들이 처녀인지 총각인지 뭐 아니냐고 어른 알 수 있어. 미용사 몇 번한 실업자인지 알 수 있나요? 얼굴에 뭐 떠 있어? 안 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구체적으로 이렇게 했지만 그 사람들이 정말 이런 사람인지 아는 건 아닙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니까 소외된 존재가 명명한 것 뿐이죠. 그리고 그들의 입김과 숨결이 간밤에 은밀히 만들어 피어낸 번뜩이는 기막힌 아름다움 이렇게 했으니까 당연히 성애를 자체를 갖고 아예 대놓고 아름답다고 해놨잖아요. 그리고 그 아름다움이란 소외된 존재들이 다 뭐하는 거야? 그렇게 한꺼번에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연민을 갖고 있다는 것도 보이잖아요. 왜냐면 이들 자체가 힘들지만 어쨌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정의 자체가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 다음 나는 무슨 전람회 온 듯 자리를 옮겨다니며 보고 다시 꽃잎파리 하나 섬세하고도 차가운 아름다움에 취한다. 이게 역설이에요. 실제로 차갑다, 뜨겁다 이런 것들은 긍정적 감정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아름답다 표현한 것 자체가 역설이죠. 보통 우리가 이 정도는 알죠. 시원해요, 따뜻해요, 이런 건 긍정적이에요. 근데 따가워요, 뜨거워요, 차가워요 이런 거는 부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긍정 부정을 동시에 붙여놨기 때문에 역설이 됩니다. 그 다음 혹시 어느 누구의 막막한 한숨이던가 또는 어떤 더운 가슴이 되는 정렬의 숨결이던가, 그러면 뒤에 이렇게 나오는 한숨이던가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뭐 정렬의 숨결이던가 이런 거는 전부 다 뭐야? 타자의 추측이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정말 누군가는 정렬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뭐 막막한 한숨일 수도 있고 이런 건데, 이게 정확하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심리를 모르니까 이 사람 추측하는 거죠. 아마 뭐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정밀한 숨을 가지고 있겠지만 실업자나 뭐 이런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막막한 한숨을 가질 수도 있겠죠. 나름대로 본다면. 근데 결국은 뭐냐면 성애라는 게 후 하고 뭔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한숨 자체가 나오긴 해야 되죠. 숨결이나. 자, 힘없이 정성스레 입김으로 손가락으로 성애꽃 한 입 지우고 이마를 대고 본다. 그럼 거기에 이마를 댔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야? 내가 그들의 삶에 대한 공감 또는 성애에 대한 공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시가 여기서 끝나야 돼요, 원래는. 그죠? 근데 마지막 세 줄을 다시 하나 뭔가 붙였죠. 그래서 주제가 하나 늘어납니다. 덜컹거린 창에 어리는 푸석한 얼굴. 오랫동안 함께 길을 걸었으나 지금은 면회마저 그리는 친구예요. 그럼 여기서 보면 맨 마지막에 먼저 보면 연애마저 금지됐다는 거는 분명히 친구는 뭘 당하고 있는가? 억압이나 구속을 당하고 있는 친구라는 얘기잖아요. 물론 이 친구가 여기서 왜 면회마저 금지됐는지는 우리가 몰라요. 말 그대로 둘 중에 하나잖아요. 엄청난 중범죄를 저질러서 면회를 금지시켜야 하는 애가 되던지, 아니면은 일단 감옥에 갔던 사람들 다 모아든지 억압하는 그런 시대였던지, 이것까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어쨌든 면회가 금지될 것 자체가 뭔가 강제성이 있는 건 확실한 거죠. 그리고 이때 얘기하는 길은 뭘 얘기하는 거야? 당연히 어떤 뭐 생각이나 또는 가치나 또는 지향점을 얘기하는 거지 진짜로 앞에 있는 로드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함께 같은 지향을 했지만 나는 여기 남아있지만 친구는 구속당한 거죠. 물론 내가 구속 왜 안 되는지 우리가 몰라요. 근데 이렇게 보면 친구도 여기에 속할 수 있을까요? 이 스웨덴 존재에 속할 수 있을까요? 스웨덴 존재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같이 떠올리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스웨덴 존재라는 거는 뭔가 삶이 억압을 당해 있거나 아까 가에 나온 것처럼 또는 현실 속에서 이렇게 새벽에 시내버스를 타고 힘들게 다니거나 이런 사람들이 다 스웨덴 존재들이고 그런 거니까 친구를 갑자기 내가 떠올리는 게 아니라 친구도 떠올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친구도 스웨덴 존재 중에 한 명이니까 같이 떠올린 겁니다. 그런 주제가 대신 추가되는 게 있죠. 스웨덴 존재되는 연민 플러스 친구에 대한 그리움. 이것도 같이 있는 거죠. 결국에는. 그렇다고 이 시가 돈 많은 사람을 까자는 건 아닙니다. 그죠? 물론 돈이 있으면 새벽에 자기 차를 타고 가거나 아니면은 뭐 하거나
기사를 대동해서 가거나. 근데 우리가 볼 때 이런 사람도 있을 때잖아요. 차가 너무 많이 막히니까 의도적으로 버스를 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건 그런 가정까지는 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게까지 들어가게 되면 해석이 안 돼요. 근데 두 개는 기본적인 형태가 같은데 1번 문제를 보면 조금 헷갈리게 돼 있죠. 처음에 외양을 묘사하는 색처를 찾아볼 수 있는가? 가는 예, 나는 아니요. 그럼 가에서 외양을 묘사하는 색채요. 세 번째 줄에 흰 갈매기들. 그 다음 밑에서 세 번째 줄에 푸른 커튼. 그럼 커튼이 푸른색이고 갈매기는 흰색이다 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좀 이상한 게 외양을 묘사한이라고 해서 여기서 묘사가 구체적으로 한 게 아니라 그냥 시각적 이미지가 있는가 없는가 색채로 이것만 찾으면 돼요. 그래 둘 다 색채어는 나올 수 있죠. 그 다음 의인화된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형식을 띠고 있는가? 가만 예죠. 가에서 두 번째 연을 보면 황혼아 라고 불렀잖아요. 그리고 얘가 내 부드러운 손 이렇게 됐으니까 의인화도 돼 있죠. 그러니까 의인화된 청자가 맞아요. 근데 나는 안 나온 게 맞고. 그 다음 세 번째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대상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부분이 나타나는가? 쉽게 말하면 청각이 있는지 없는지만 찾으면 되는데 이게 가에도 청각적 이미지는 있어요. 나에서도 있고. 근데 없다고 나오니까 안 맞죠. 그래서 얘 정답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청각은 뭐가 있어?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시냇물 소리 대놓고 청각 나왔죠. 그리고 나를 볼 때는 밑에 세 번째 덜컹거린다 청각 나왔죠. 그러니까 둘 다 청각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밖에 안 나왔다고 나오고 아니온에 나오니까 둘 다 내내를 고쳐야죠. 그 다음 네 번째 청자에게 특정 행동을 촉구하는 명령문이 사용되고 있는가? 가만 내죠. 가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연에 보면 나오죠. 황혼아 내 부드러운 손을 신고 내밀어 나왔네요. 근데 나에서 안 나왔죠. 그 다음 화자의 바라이드를 강조하는 의문형 종결함을 찾아볼 수 있는가? 가는 처음부터 나와요. 인간은 얼마나 매로운 것이냐. 아까 서리부 확인했죠. 의문형 종결함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가 아니에요. 얘가 세 번째 연을 볼 때도 얼마나 떨고 있는가. 두 개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 같은 경우도 두 개 나오죠. 아까 한숨이던가 정렬의 숨결이던가 두 개 나오죠. 각자 두 개씩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 의문형 종결함에는 찾아볼 수 있죠. 자, 그 다음 2번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자, 기억은 소외된 존재, 니은도 소외된 존재. 그리고 이 둘의 공통점이 있죠. 둘 다 현재 감옥에 있죠. 수인은 옥에 갇힌 사람이고 면회받아 금지됐다는 건 감옥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엔 얘는 군대 갔으면 면회 금지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감옥에 있다는 게 확인되는 거니까 둘 다 소외된 존재가 감옥에 있다는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그럼 1번에 볼 때 기억은 분열된 화자의 또 다른 자아이고 니은은 화자가 회상하는 자신의 과거 모습이다. 둘 다 자기와 상관없죠. 탈락. 둘 다 아닙니다. 그 다음 기억은 화자에게 윤리적 귀감이 된 존재이다. 아니죠. 내가 그냥 소외를 당하고 있다 해서 연민을 가진 대상이잖아요. 근데 니은에 보면 화자의 자유를 박탈한 주체이다. 화자는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지금 시내버스 안에서도. 그리고 시내버스도 타고 있고 자기가 스스로. 그러니까 화자의 자유를 박탈한 주체가 아니라 자기가 박탈당한 존재이죠. 자유가. 그 다음 세 번째 화자의 고독을 기억이 뭘 위로해 줍니까? 화자가 위로해 주신 대상이니까 거꾸로 가야죠. 그 다음 니은은 화자가 지향했던 3의 태도를 환기하는 대상이다. 이건 맞아요. 왜냐면 친구를 떠올리면서 우리 함께 길을 걸었었는데 이걸 떠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지향했던 3의 태도를 친구를 통해서도 떠올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니은은 맞아요. 근데 기억이 안 맞으니까 정답이 안 되고. 그 다음 4번의 기억과 니은은 모두 화자가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드러내는 희망의 근거이다. 하지만 둘시 다 화자는 자신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안 맞죠? 그 다음 마지막 기억과 니은 모두 사회적인 제약이 가해진 처지라는 사실로 인해서 화자가 떠올리는 대상이다. 그렇죠. 둘 다 실제로 제약이 있는 거고 그런 제약 안에서 결국은 화자가 각자 떠올리는 대상들이죠. 물론 니은 자체는 화자가
대상과 어떤 관계인지 명확하게 보여주죠. 왜냐면 대놓고 친구라고 얘기했으니까 친구 관계가 나오는데 하나 기억은 화자하고 기억의 관계는 우리가 모릅니다. 그죠? 그 차이도 또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세트 묶어서 문제 어쨌든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또 있어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적절하지 않은 거죠. 자, 가행 화자가 커튼을 걷는 것과 나행 화자가 자리를 옮겨 다니는 것은 중심 소재를 가까이 접하는 경험을 하기 위한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커튼을 걷으면 황혼을 맞이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자리를 옮기면서 성애들을 자꾸 더 맞이할 수 있는 거니까 둘 다 중심 소재, 즉 황혼과 성애를 가까이 접하는 경험을 하기 위한 것과 연결이 있죠. 그러니까 맞아요, 얘는. 두 번째, 가행 화자는 중심 소재가 부드러운 속성을 지닌 것이라고, 그래서 부드러운 손이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 다음 나행 화자는 중심 소재가 찬란한 속성을 지닌 것이다. 대놓고 그래서 찬란한 이란 말 자체를 쓰죠. 그러니까 이것도 둘 다 맞아요. 그래서 찬란한 치장이라는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 다음 세 번째, 가행 활수는 토인들이나 나의 실업자나 화자가 연민을 느끼는 정제라고 할 수 있다. 맞죠? 근데 만약에 3번 소재 잘 봐야 될 게, 만약 이렇게 나오면 3번이 정답일 수 있어요. 가행 활수는 토인들, 나의 실업자만 화자가 연민을 느끼는 대상이다. 이렇게 나오면서 틀리죠. 그래서 보조사를 잘 봐야 돼요. 왜냐면 얘네도 느끼는 거지 얘네한테만 느끼는 게 아니라 얘네를 제외한 다른 존재도 또 있잖아요. 그 다음 네 번째, 가에서 입술을 보내는 것과 나에서 은밀히 만나는 것은 소외된 존재들의 안타까운 상황 앞에서 화자가 취하는 행동이다. 입술을 보내는 거 화자가 취하는 행동이 맞아요. 근데 나에 나타나는 은밀히 만나는 거는 사람들의 성애들 자체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거는 화자의 행동이 아니라 사람들의 행동이 되는 거죠. 안 맞아요, 지점이.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시험을 볼 때 입김과 순결, 즉 미용사, 외파나 파절부 실업자 입김과 순결이 간만에 은밀히 만들어내는 거니까 이거는 화자가 맞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얘는 절반짜리 정답이죠. 그래서 바꿔야 돼요. 가히 입술을 보내는 건 화자가 취하는 행동이지만 나에서 은밀히 만나는 거는 소외된 존재들이 낸 입기과 숨결이 만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정확하게는. 그 다음 마지막, 가에서 화자의 상상은 골방에서 지구의 반쪽으로의 공간 확장을 통해서, 그렇죠? 골방에 나는 있지만 상상을 통해서 지구의 반쪽까지를 생각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 다음 나에서 화자의 상상은 새벽에서 간밤으로의 시간적 변화를 통해 전거되겠다. 분명히 새벽 자체도 시간도 얘기하고 간밤도 얘기한 거니까 이 두 개가 실제로 2, 3이 생각하는 상상의 시간들을 얘기한 거죠. 그래서 정말로 공간하고 시간하고 연결된 거는 딱 하나만 얘기했습니다. 맨 마지막에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여기서 잠깐만 쉬었다가 진행할게요. 내신은 2시간씩 수업하는 거 알죠? 오늘 생각보다 일찍 왔네. 생각보다. 다번에 보기를 보면 이제 두개 셈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고, 자, 개인의 삶을 통해 나가는 동력은 자아를 탐구하거나 상처, 실현 등의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를 통해서 확보할 수 있으며 그런 행위는 자아의 성수로 이어질 수 있다. 가와나는 이러한 내용을 효과적으로 그려내고 있는데 가는 삶에 대한 회유와 범위로부터 벗어나 본질적 자를 찾기 위해서 화자 자체의 의지와 노력을 나타내면서 자아의 탐구를 형성하고 있다. 나는 삶의 과정에서 맞닥뜨리는 실패로 인한 상처의 의미 있는 수용, 그 다음 실현에도 쉽게 꺾이지 않는 의지와 포기하지 않는 삶의 태도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자아 성찰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나오니까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뒤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3회 과정에서 분명히 실패로 인한 상처의 의미는 수용, 그 다음 실현에 쉽게 꺾이는 의지와 포기하는 3회 태도 이렇게 나오니까 두 개 다 나온다는 거죠. 하나 주고만 나오니까 분명히 나에서는 실현도 있을 거고 이 실현 자체를 극복하려는 의지도 보일 거고 이런 거니까 어떤 게 실현과 연결되는 거고 어떤 게 의지와 연결되는 건지는 찾으라는 얘기죠. 각자 보면. 자, 근데 나만 볼게 한번. 자, 옥수 때는 땅바닥에서 서너 마디까지 뿌리를 내미는다. 그들은
땅에 닿지 못한 헛발질이라도 길게 발가락을 들이민다. 그럼 여기서 이 옥수수 때 얘가 결국은 뭐예요? 이런 걸 갖고 있는 존재예요. 화자가 아니라. 이 시는 그래서 보면 화자 자체가 직접 의지를 가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의지를 가지려는 존재들을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맨 마지막에 볼 때 이런 거 나오잖아요. 분명히 얘네들은 뭐랄까요? 두 번째 볼 때 이런 뿌리 자체를 내딛는 행위 자체를 하고 있는 의지잖아요. 그리고 얘네들은 이걸 할 때 네 번째 줄에 볼 때 헛발질이라 그래도 분명히 뭐한다? 이렇게 길게 발가락 자체를 들이민다 라고 하는 거니까 실제로 여기서 얘기한 헛발이라는 거는 뭐가 없는 거야? 어떤 의미 자체를 가질 수가 있는 게 아니란 얘기잖아요. 헛발질 한다는 거는 자기가 원하는 걸 가져가지 못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는 길게 발가락을 내미는 거니까 여기 부분이 뭐하는 거야? 의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의지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내가 원하는 게 바로 온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 바로 가질 수는 없다 하더라도 계속 뭐 할 거야? 나는 어쨌든 계속 의지를 가질 거야. 왜? 언젠가는 분명히 좋은 게 올 거니까. 이런 겁니다. 공부가 그렇잖아요. 겨울방학 동안 어쨌든 열심히 하셨잖아요, 나름. 근데 3월달 결과 보니까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죠? 마음에 다 드시나요? 넌 들어야 돼. 너는 평상시 너의 행동을 보면 들어야 돼. 생각보다 잘 나왔네. 뭐 이런 느낌인데. 근데 어쨌든 뭐 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노력할 거잖아요. 현재까지 만약에 점수가 안 좋았으면 헛발질인 겁니다. 하지만 나중에 분명히 좋은 결과 올 거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옥수 때는 뭐 하는 거예요? 얘는 이런 의미죠. 화자 자체가 깨달음을 얻는 대상이라는 거죠. 그 화자는 여기서 자기가 나중에 의지를 가진다는 거는 시 밖에 얘기한 거고 스스로 의지를 가진다는 얘기는 하지 않아요. 뒤에 하나 더 넣어봅니다. 자, 두 번째. 허방으로 내딛는 저 겹뿌리처럼 여기도 지금 또 지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지교는 일단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시험에서. 선지 하나라도. 마디마다 맨발의 근성을 키우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이 말과 맨발의 근성이라는 거는 같은 말이죠. 현재까지 자기가 일부러 근성을 가지고 울린다는 거니까. 자, 목을 때까지 울컥울컥 부적 같은 뿌리를 계속 내미는 것이다. 그럼 이렇게 리을에서 뿌리를 내미는 것 자체도 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의지를 계속 가진 행동과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1년간 예언 볼 때는 옥수대 자체가 뿌리 내딛는 걸 보면서 저런 게 의지구나. 얘가 살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볼 거야? 그냥 뿌리 어쩌라고. 이럴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를 안 쓴 거죠. 근데 이 사람은 그런 지점을 본 거니까 시를 쓴 걸 거고. 그 다음 세 번째. 옥수수밭 두둑의 저 버드나무는 제 흠집에서 뿌리를 내려 흠집에 박는다. 그리고 상처의 지붕에서 상처의 주춧들로 스스로 기둥을 세우는 존재이다. 그러면 이 버드나무 자체가 아까 보기대로 하면 뭐가 나와요? 분명히 실패로 인한 상처의 의미는 수용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그럼 얘가 지금 흠집을 갖고 있고 상처의 지붕에서 추추들로 기둥을 세우려니까 얘가 뭘 갖고 있는 거야? 실패로 인한 상처의 의미는 수용을 가지는 애. 그러니까 얘가 이런 실패로 인한 플러스 상처의 의미 있는 수용 자체를 가진 애가 되는 거죠. 너무 대놓고 상처라는 얘기 나왔으니까요. 그럼 분명히 이걸 의미 있게 수용했다는 거는 분명히 상처 자체는 실패이지만 이게 나한테 뭐가 되는 거야? 뭔가 밑그림이 된다는 거잖아, 나중에.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결국은 거기 나온 대로 움직인다면 뭐가 되는 거야? 이런 자신의 자아 자체가 성장된다는 얘기죠. 원래 그런 말 있잖아요. 아픈 만큼 성숙한다고.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말이 안 돼요.
그냥 성숙하면 되지 왜 꼭 아프게 성숙해야 돼?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예요. 근데 어쨌든 이 시는 이제 맨 마지막에 스스로 기둥을 세우는 거는 자기 스스로 자아가 성장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장이란 말이나 성숙이라는 말은 결국은 같은 말이겠죠. 시험에서는. 그러면 얘도 뭐 하는 거야? 화자가 깨달음을 얻는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는 화자가 깨달음을 얻는 대상 두 개만 보여주고 끝나지 자기가 실제로는 실현에 있는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거를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자기도 뭐 한다는 거야? 이제 의지를 가져야 되는 사람이란 얘기지. 결국은. 그 다음 맨 마지막. 생이란 자신의 상처에서 자신의 버팀목을 꺼내는 것이라고 라고 뭐 하는 거야? 화자가 깨달음을 얻은 거죠. 이게 이 사람의 깨달음의 결과예요. 역시 생이란 상처에서 자신의 버팀목을 꺼내는 것이다. 그러면 이런 얘기잖아. 여기서 한번 끊으면 생이란 자신의 상처에서 이런 버팀목을 꺼내는 것이다. 딱 봐도 이 상처는 뭘 얘기한 거야? 실현이 이거라는 것이네. 또는 위에서 얘기한 것들은 실패잖아요. 근데 버팀목을 꺼낸다는 거는 실현이 있지만 그래서 더 의지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이야. 한 번 실패했지만 이거를 내가 발판 삼아서 더 뭐 할 거야? 성장하거나 성숙할 수 있는 시간 이런 걸 동시에 느낀다는 거잖아요. 아마 그럼 이 사람도 추정이지만 혹시 뭔가 실현을 겪고 있는 사람이 아닐까 이 정도로 추정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 다음에 마지막에 버드나무와 옥수수 푸른 이파리들 눈을 맞춘다는 건 뭐 하는 거야? 딱 봐도 이 미음에서는 그러면 얘네들과 교감하거나 화합하는 거잖아요. 물론 맨 마지막에는 이 교감과 화합은 버드나무하고 옥수수대가 하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미음의 공통점은 뭐냐면 자아 자체가 다 뭐하는 애들, 이미 성장된 애들, 성숙된 애들 이런 애들인 겁니다. 얘네들끼리 서로 교감하고 있구나. 우린 서로 잘 이겨냈어. 이러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화자가 추측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런 자아 성장을 하고 있는 애들, 와 대단해요. 이게 주제예요. 자기는 아직 아니에요. 자, 근데 문제 1번 볼게요. 자, 적절한 것은 1번에 나에는 인칭대명사가 없어요. 그래서 얘가 정답인 게 하고 그 다음에 2번에 볼 때 나에서는 가정적 진술이 없어요. 가정적 진술이 있으려면 뭐뭐 하면 뭐뭐라면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없죠. 그러니까 가정적 진술이 없습니다. 대신 뒤에는 또 맞아요. 미래는 긍정적 정보도 맞잖아요. 왜냐면 자아가 이미 성장됐기 때문에 얘네들은 미래가 좋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앞에가 안 맞고 뒤에만 좀 맞죠. 그 다음 나에서 음성상징어가 나옵니다. 두 번째 연에 보면 물고물컥 나오잖아요. 하나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짜증나는 게 하나밖에 없는 거를 찾으려면 시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다 틀렸는데 현대시는 그나마 짧으니까 그런데 이런 거 나올 때 표현법 같은 거 나올 때 제일 짜증나는 건 역시 고정 가사예요. 긴 상태에서 하나 찾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씩밖에 없어요 보면 잘. 그 다음 네 번째 계절의 변화는 나에 아예 안 나오죠. 그 다음 한탄의 감정도 나에 안 나오죠. 그리고 대상을 비판하지도 않죠. 왜냐면 이 두 개의 대상은 내가 찬양하는 대상이지 비판 대상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안 맞죠. 그 다음 2번. 이번에 A는 가에 있으니까 우리 B만 보면 되네요 또. 자 그럼 B만 볼게요. 자 1번의 B는 화자가 두려워하는 불행을 맞닥뜨린 공간이다. 근데 옥수수밭 두둑에서 내가 본 건 버드나무잖아요. 버드나무 분명히 자아가 성장되는 애니까 불행을 맞닥뜨리는 게 아니라 이런 불행함을 이겨내는 애를 맞닥뜨리는 거죠. 안 맞습니다 지금이. 그 다음 두 번째 B는 화자에게 깨달음을 주는 대상을 발견한 공간이다. 그러네요. 왜냐면 버드나무를 본 공간이고 버드나무는 나에게 깨달음 준 게 맞으니까요. 정답 2번. 세 번째, 화자의 외로움을 심화시키는 대상을 만나는 공간이 B다. 화자는 여기서 외로움을 가진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탈락.
네 번째, 화자가 현실의 부조리에 맞서는 의로움의 가치를 깨닫는 공간이다. 근데 현실이 부조로운 공간인지 알 수가 없죠. 이 시에서. 그러니까 몰라요. 그 다음 마지막, B는 대상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 태도가 일관되게 유지되는 공간이다. 그렇죠. 왜냐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옥술밭은 계속 내가 긍정만 느끼는 거니까요. 얘도 맞아요. 그래서 이거 보면 정답을 2번, 5번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B만 갖고 판단할 때는. 이거 A가 안 맞기 때문에 정답이 안 됩니다. 저도 모르는 게 원장님 혹시 설명하실 때 선지 다 설명해 준다 문학할 때? 혹시? 이전에? 저는 문학은 다 해주긴 하거든요. 우리 반은. 오늘 이렇게 했잖아요. 안 해주잖아요. 아. 일단 문학은 제가 웬만하면은 근데 내신이긴 하니까 설명은 다 하긴 할 거예요. 선지들은. 나중에 독서도 마찬가지. 독서도 제가 하는 문제는 설명 다 해드리잖아요. 한수님. 그죠? 한 선지는. 근데 원장님과 저거 수업 방식이 좀 다르긴 할 겁니다. 학교 선생님하고 당연히 다를 거고. 근데 이거는 지금 내신에 제가 포커스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독서도 그냥 다 읽어드리면서 하긴 할 거예요. 화장만 제가 다 읽지는 않겠는데 화장 작년에도 그랬던 애들이 선생님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자꾸 그래 오케이 알았어. 재작년에 정말 다 읽어도 됐거든요. 그랬더니 애들이 필요가 안 좋아. 너무 무죄. 그럼 뭐해? 시험범위 이거밖에 없는데 쉬면 정시만 가든지. 니네가 원해서 여기 있는 거고 시험범위가 화장밖에 안 되는데 어쩌라고. 그럼 어떡하라고 나보고. 그러네요. 기말 때는 화장밖에 안 되는 애들 그냥 정시만 가라 그랬어 차라리. 근데 화장만 시험에 들어가지 않을 거니까 우리는. 자 근데 세 번째 3번 문제 넘어가세요. 3번에 적절하지 않은 건데 기억은 안 봐도 되죠. 니은도 안 봐도 되고 디귿도 안 봐도 되니까 이 세 개는 뺄게요. 자 나머지 4개 5개 볼게요. 어차피 정답은 이 안에 있어요. 그리고 또 자 리을은 옥수수 때에 발견할 수 있는 긍정적인 특성에 대한 화자 확신을 드러내고 있다. 부젓가락 같은 뿌리를 내미는 거는 분명히 아까 뭐예요? 의지를 가진 행동이잖아요. 맨발에 근성을 가진 것처럼 그러니까 길게 발가락을 들이미는 것처럼. 그러면 긍정적인 특성에 대한 확신은 맞아요. 근데 5번에 볼 때 눈을 맞추는 모습은 인간과 공생하기 위한 대상 간의 소통. 근데 눈을 맞추고 있는 거는 옥수수와 버드나무 얘네들 자체가 눈을 맞추는 거잖아요. 얘네는 인간과 지금 공생하거나 인간과 교감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는 인간과 공생하기 위한 소통이란 말은 말이 안 되죠. 자기네끼리 서로 아우 잘 이겨냈어 이런 공감이나 동감이나 교감을 하는 거지 인간과의 공생이라는 건 말이 안 돼요. 공생이 말 그대로 뭔데? 함께 살아가는 걸 얘기한 건데 여기서 얘네들은 인간과 공생하기 위해서 의지를 가진 애들이 아니잖아요. 그냥 지네끼리 살아가기 위해서 의지를 가지는 거고 또 재밌는 건 서로 도와주는 존재는 아닙니다. 각자 따로따로 의지를 가지고 각자의 실현들이 있는 거지 같은 실현이 있어서 같이 이겨내는 연대 화합 이건 아니에요. 이 시는. 그러니까 화합이라고 쓰긴 했지만 실제 시험은 여기만 기억해야 돼요. 얘네끼리 진짜 화합하는 게 아니라 이미 끝났으니까 이제 화합 정도가 가능한 상태를 얘기한 거지 지금 현재 화합을 하고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는 사실 이렇게 머릿속에서 지워봐도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4번으로 넘어갈게요. 4번에 1 안 봐도 되죠? 2도 안 봐도 되죠? 3도 안 봐도 되죠? 아 3은 봐야 되네. 3은 나. 아 헷갈려. 자, 나에서 상처의 지붕에서 상처의 주춧돌로 기둥을 세운다는 것은 실패로 인한 상처를 유의미하게 받아들이면서 자아의 성장을 이루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렇죠. 자기가 상처의 주춧돌을 가지고 스스로 기둥을 세운 거니까 자아가 성장되는 거고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뭐 한다는 거야. 또 다른 자아 성숙을 이룰 수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아빠가 얘기했던 몸은 실패의 어머니 아픈 만큼 성숙한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 다 맞아요. 어차피 정답이 2번이니까 이거. 자 나에서 땅에 닿지 못한 헛발질이라도 길게 발가락을 들이민다는 것은 실현에도 불구하고 쉽게 꺾이지 않은 의지를 알 거는 것이다. 왜냐면 헛발질을 했다는 것 자체가 원하는 걸 얻지 못했으니까 실현의 시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길게 발가락 내리는 건 언젠가는 유의미한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 의지를 가진다는 거니까 뒤에 생일 의지를 하는 것이 맞아요. 하지만 꼭 기억할 거 아직 뭐 한 거야? 이 길게 발가락을 들이미는 시간 자체는 아직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은 시간은 아닌 거예요. 의지를 가졌지만 의지가 극복됐다.
뭐 실현이 다 끝났다 이건 아닙니다. 그렇게 나온다면. 마지막 5번. 나에서 마디마다 맨발의 근성을 키우는 것은 쉽게 포기하지 않는 삶의 자세를 나타낸 것이다. 그렇죠. 근성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의지를 가진 거니까 쉽게 포기하지 않는 삶의 자세죠. 자, 그 다음이 6번째죠. 지산 뻑구세. 시는 거의 다 들어가네, 그래도. 한대시는. 많이 들어가네. 자, 지리산 뻑구세하고, 그 다음에 역사 중에 이것도 지리산 뻑구세만 들어가죠. 맞죠? 그럼 뻑구세만 보겠습니다. 뻑구세만 넣는 게 맞죠? 자, 이것도 3번의 보기를 봐주세요. 3번의 보기를 보면 이런 생각이 나오죠. 자, 민중은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지배층의 억압으로 인해 서름 속에 살아가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강인한 생명력을 이어가는 영속적 존재이기도 하다. 여기서 한번 끊을게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렇게 끊었다는 거는 뭐냐면 이 시에서 솔직히 저는 이 설명이 좀 짜증나는 게 개인적으로는 민중을 왜 처음부터 약자라고 깔고 가? 우리가 그렇게 맨날 연약하고 맨날 당해야 되는 문제야? 이거 좀 불쾌하네. 약간 이런 느낌인데 이건 그냥 이 시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민중 자체는 일단 사회적으로 좀 사회를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잖아요. 약자이다. 하지만 약자이면서도 얘네들은 뭐예요? 이래서 당연히 서러움이나 또는 억압을 가지는 존재이지만 이런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요를 갖고 있다. 강인한 생명력도 있는 존재이다. 이렇게 이 사람이 정의되는 거니까 이렇게 끊어볼 수 있죠. 글은 말 그대로 얘네들은 분명히 실현이 있을 거야. 그럼 실현이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얘네들이 강인한 생명력을 갖고 있다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의지인 거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갖고 있는 의지도 어딘지 찾으라는 얘기죠. 두 가지는 다 얘기했죠. 그리고 영원한 존재이다라는 얘기는 뭐야? 분명히 얘네가 살아갈 때 민중들은 항상 억압받지만 꼭 이겨내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 가질 거야 이런 얘기예요. 그럼 앞으로도 이게 되게 불안한 얘기네. 왜냐 앞으로도 계속 우리 뭐 할 거야? 억압받을 거라는 얘기잖아. 아 싫어. 억압받는 거 진짜 싫은데 아직 안 당해. 니네 당해보긴 하잖아요 가끔. 당했잖아 지금까지 살면서. 숙제 안 해오면 왜 안 왔어? 이것도 억압이죠. 나와. 이거 억압이잖아요. 엄마한테 가끔 당하잖아요. 빨리 일어나. 당하잖아요. 그 억압이라는 거 막 크게 거대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죠? 저도 오늘 회사에서 억압당할 뻔했어. 눈 떴는데 깜짝 놀랐어. 8시 반. 하고 나오기 20분까지 해야 된다. 시험 때는 이게 9시 반 수업이니까 제가 1시간 안에 집에 못 와요. 여기까지 가 있어서 진짜 37분에 내려가서 주차장을 진짜 머리 감고 막 수영은 막 그냥 세수하면서 대충 깎아 그리고 딸한테 아빠 설거지 저거 이따 갔다 와서 할게. 그리고 38분에 드르륵 하고 학원 도착 시간 12분. 와 엄청 빨리 왔다. 중간중간 카메라 끽 멈추고 하면서 겨우 왔습니다. 늦으면 계속해 째려봐요. 무섭게 째려봐요. 그들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러려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들도 당연히 사장이 시켜서 그랬을 거 아니야. 그럼 원천적으로는 사장님이 가장 빌런이네 라는 얘기가 나오지만 사장은 원래 빌런이에요. 누구나. 여기 사장이 아니라 어느 사장이라도 또 빌런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제대로 돌아올 거 아니에요. 학생들한테 사장이 괜찮아 숙제 안 해도 돼. 뭐 그러면 학원이 왜 다닙니까 그러면? 수업 시간에 다 서로 늦어도 돼요. 뭐 작년 애들하고 다르게 제가 지금 영상을 찍긴 하지만 이런 걸 하지 마세요 나중에. 기말 때는 저랑 좀 얼굴 봐서 친해진 건지 애들이 자꾸 이래. 아침 수업 할 때 특히 지금 아침 수업은 작년에 애들이 많았거든요. 작년에 아침 수업에 천중고에서 10명 넘어갔고 꼭 보면 아침에 한 명씩 안 와. 피곤하니까 오늘 영상 피곤하니까 죽으려고 돌아왔나. 마라톤까지 내가 참았다. 선생님 마라톤에서 길이 막힌 게 아니라 막힐 것 같아서 아예 안 갈게요. 이거 좀 심하지 않나? 이거 진짜 마지막에 한 소리 했거든요. 적당히 말하고. 이게 한 명이 그러니까 애들이 전파되는 거다. 그래갖고 중간에 이거 영상 정말 보내드리면 고민 많이 했는데 이것도 제가 원래 정규 수업 진행하는 애들이 아니니까 대부분 애들이
한두 명 빼놓고는 원학인반이었기 때문에 아주 애매하겠는데 제가 그런 거는 좀 자제하자 이런 느낌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보세요 한번. 자 민중은 같은 처지에 사는 사람들끼리 그럼 같은 처지란 건 다 억압적인 처지라는 얘기잖아요. 공동체적 연대와 화합을 바탕으로 반목과 대립을 넘어서는 새로운 역사의 흐름을 신성하고 변화를 만들어내는 주제 존재이기도 하다. 자 여기서 또 한번 끊을게요. 그러면 얘네들은 이걸 또 갖고 있다는 거잖아. 뭐냐면 분명히 민중은 이런 연대나 화합을 하는 존재고 이런 연대와 화합을 했다는 것 자체가 뭐가 없는 거야. 이런 반목이나 또는 대립 자체가 없는 존재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뭘 만든다?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그냥 촛불시위 같은 거예요. 이전에는 탄핵이란 결과 이걸 냈잖아요. 어쨌든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탄핵이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대통령 직접 나와서 자기가 증인석에 있는 경우가 처음이었잖아요. 물론 말을 하지 않더라고 별로. 변호사들만 떠들고 본인이 그냥 듣고 옆에다 계속 기속만 하고 있는데 그럴 거왜 나왔나 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게 지금 3월 달에 원래는 얘기가 나왔는데 4월 넘어갔습니다. 서로 지금 뭔가 말하기 좀 쫄리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탄핵이 되면 5월달 말이나 6월달에 선거 들어갈 겁니다. 본인들하고 상관없죠. 본인들 선거권 없으니까요. 안 되면 이제 그냥 가는 거죠. 아직 이게 그러니까 왜 자꾸 늦어지냐면 언론을 신경 쓰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 반대파가 그 전에 탄핵할 때는 되게 뭔가 힘이 없으니까 그냥 조금 밀고 붙이는데 지금은 반대파의 자꾸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일단 현재도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일부러 늦게 하는 게 아니라 폭풍이 들어온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나의 시를 보면 뭐만 얘기해요? 뒤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오죠. 자연물을 통해서 민중을 떠올리고 역사를 이끌어가는 존재의 민중을 예찬한다 이러는 거니까 나에서 분명히 이렇게 하나의 자연물이 나온 거잖아요. 이 자연물을 보고 민중이라는 게 무조건. 대신 모든 자연물이 다 민중일 수는 없으니까 어떤 자연물이 민중을 의미하는 단어인지는 찾으란 얘기인데 제목이 너무 잘 나왔어요. 제목이 너무 뻥꾸세라고 나왔잖아요. 그럼 이 뻥꾸세 자체가 민중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시는. 차라리 가는 어떤 자연물인지가 안 나왔단 말이에요. 역사가 나오는데 역사가 자연물은 없으니까. 근데 나는 너무 대놓고 나왔어요. 지리산 지금 문제입니다. 뭔지 모르죠 또. 우리 공부에 너무 치중하니까. 경상도 지금 산불 장난 아니에요. 이게 아마 사람이 낸 것 같아. 처음에 추정은 사람이 산불 낸 것 같고 지금 얼마나 문제냐면 서울 절반 정도 크기가 다 탔습니다 이미. 어제 저도 그 다큐를 한 거 보니까 태천 문학관 다 탔어요. 그러니까 절 자체가 불상을 옮길 수 있잖아요. 모물이니까. 근데 절을 옮길 수가 없잖아요. 해체할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절들이 다 탔어요. 그거 다 무슨 국보제 뭐 이런 것들인데 이거 최초의 불낸 사람 만약에 찾을 수 있으면 이 사람 사형시켜야 됩니다. 진짜 이 정도면. 심지어 지리산 3km 정도 그 공원 입구까지도 다 탔어요 지금. 그 정도로 심각하게 안 탔더라고요. 근데 바람 많이 부니까 막 콕콕 연결고 마을 다 타고 막 장난 아닙니다. 끔찍하죠.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는 분명히 도시도 위험할 수 있다. 왜냐면 우리나라 재난은 그런 대형 재난에 대한 매뉴얼이 없다. 이런 걸 가지고 경각심을 가지라고 하더라고요. 결국에 항상 인간은 맨날 터진 다음에 뭐라고 하죠. 그리고 또 여전히 뭘 거론하냐면 이전 정권부터 문제였다. 문재인은 진짜 뭘 잘못한 거지? 우리 그 뉘앙스가 약간 뭐냐면 윤석열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문재인 때문에 문제인 거야.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자 보세요 한번. 자 여러 산봉우리에 여러 마리의 뻐꾸기가 울음으로 때로 울음으로 석석삼년도 봄을나 넘겨서야 나는 길든 서러움에 맛이 들고 그것이 실상은 한 마리의 뻐꾸새임을 알아냈다. 이게 여러 마리의 뻐꾸기가 실제로 하나였다 그 뜻이 아니에요. 여러 마리는 맞는데 여러 마리가 울음을 우는 게 다 한 마리처럼 느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여러 마리 자체의 뻐꾸새가 한 마리였다는 뜻이 아니라
여러 마리가 전부 다 울음을 우는 거니까 다 한 마리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왜? 다 울고 있는 애들이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얘네들이 울음을 울고 있다는 것 자체가 뭘 갖고 있는 거야? 실현을 당하고 있는 거죠. 위에 있는 얘기들을 보면 서로가 억압을 갖고 있다고 나오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석석3년이 9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는 27년 정도의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되게 좀 긴 시간이라는 의미예요. 볼 때는. 자, 그 다음 지리산 아래 한 봉우리에 숨은 실제의 뻐꾸새가 한 울음을 토해내면 뒷산 봉우리를 받아넘기고 또 뒷산 봉우리를 받아넘기고 그래서 여러 마리의 뻐꾸새로 울음 무는 것을 알았다. 그럼 처음에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한 봉우리에서 이렇게 뻐꾸새가 처음에 울음 자체를 올 건데 이게 뭐 한다는 거야? 이렇게 뒷산에 있는 봉우리 자체로 받아넘기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점점 확산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민중 한 명의 울음이 이렇게 민중 전체까지로 확산된다는 얘기죠. 그럼 두 가지를 동시에 보여준 거예요. 뭐냐면 실현은 다들 그렇게 당하니까 다들 울고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얘네들 자체가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는 그만큼 연대라는 것 자체도 또는 공동체라는 것도 점점 확산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왜냐면 이게 한 명의 울음일 것 같지만 이 한 명의 울음이라는 건 우리 전체 울음과 같은 거니까 얘네들도 알아서 공감한다는 거죠. 그 다음 지리산충 저 연연한 산봉우리들이 다 울고 나서 오래 남은 추수는 끝에 그러면 다 울고 나서 오래 남은 추수는 끝은 뭘 얘기하는 거야? 실현이 끝난 다음을 얘기한 거죠. 끝난 다음에 비로소 한 소리 없는 강이 열린 걸 보았다. 그러면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맨 마지막에 여기를 볼 때 이렇게 다 물고 나서 그 다음 나오는 게 오래 남은 추수는 이런 오래 남은 추수는 그럼 이게 여기 나올 때로 선언의 시간일 거고 이런 선언 자체가 오래면서 끝난 거고 그럴 때 뒤에 뭐가 나온다? 이렇게 강 자체가 열린다 라고 나오잖아요. 강이 열렸다는 거는 저기 나온 대로 뭐가 되는 거야? 이런 새로운 역사가 열렸다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사실 아까 보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맞춰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간의 역사는 원래 문명 자체가 강을 통해서 열리게 돼 있죠. 우리나라만 해도 그렇잖아요. 옛날에 보면 삼국시대 때 한강을 차지한 나라가 강한 나라가 된 거잖아요. 실제로. 지금도 계속 한강은 어쨌든 수도하고 연결돼 있네요. 자, 그 다음 선진강 그 힘센 물줄기가 하동 쪽 남해로 흘러들어 남해분도의 여러 작은 섬을 밀어올리는 걸 보았다. 그러면 이 여러 작은 섬이라는 건 말 그대로 뭐야? 민중들을 얘기하는 거죠. 작은 존재라는 거잖아요. 민중 자체가. 근데 이것들을 이렇게 밀어 올린다. 이 말은 뭐예요? 서로 연대한다는 얘기잖아요. 화합하고. 그럼 실제로 그 힘센 물줄기가 얘기한 게 뭐야? 민중의 힘을 얘기한 거죠. 민중의 힘이 또 다른 민중들을 밀어 올린다. 이런 얘기잖아요, 결국엔. 그러니까 촛불 하나는 의미가 없지만 촛불 하나하나 더 커지면 그게 점점 확산되고 의미가 되고 힘을 생성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솔직히 이럴 수 있잖아요. 참불 남의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서로 화합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게 우리 전체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힘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다들. 내가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지 않아도 내 주변에 누군가는 저럴 수 있겠지 이런 걸 생각하는 거잖아, 다들. 보게 되면. 그 다음 마지막 봄 하룻날 그 눈물 다 쓸려서 지리산 아래 울던 뻐꾹새의 한 마리의 울음이 이승에 서러운 맨 마지막 빛깔로 남아 이 새석 조그만 돌에 철쭉꽃밭을 다 태우는 거를 보았다 라고 나오죠. 그럼 맨 마지막에 이 울음이 이승에 서러운 맨 마지막 빛깔로 남았다. 그럼 울음 자체는 서러운 건 맞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남아서 뒤에
돌에 철쭉끝밭을 다 태운다는 건 말 그대로 뭐 한다는 거야? 그런 물음 자체가 점점 뭐 한다는 거야 그대로. 그냥 물음 자체가 서러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빛깔로 남아있긴 하지만 뒤에 볼 때 저 돌 철쭉끝밭도 태울 수 있는 뭘 가진다는 거야. 힘을 가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도 결국은 민중들이 갖고 있는 서러움이지만 힘 자체는 가지는 존재예요. 이렇게 이제 끝내는 거예요, 시가. 물론 왜 지리산에 있는 뻐꾸새를 민중에 비유했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평상시에 이 사람이 뻐꾸새를 좋아했나 보죠. 그 외에는 진짜 알 수 없습니다. 시들은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은 모르잖아요.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몰라도 되는 거예요. 여고리에 가면 대학교 가면 이거 합니다. 국문과는 그럼 왜 참새도 있고 까치도 있고 비둘기인데 왜 굳이 뻐꾸기야? 뻐꾸기 같은 우리 민중과 상징의 의미 이런 걸 규명하는 게 국문과인데 가지 마세요. 재미없죠 그런 거. 저도 가서 느꼈어요. 아 그런 거 하는 거구나. 수능을 잘하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구나. 수능 국어는 정말 빈약한 국어 공부에 불과했구나라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비문학은 4년 내내 해본 적이 없어요. 문학과니까. 자, 그럼 1번. 이거 나하고 연결되는 것만 볼 겁니다. 2번에 보면 나는 구체적인 청자를 설정하고 있나요? 아니죠. 뻐꾸새는 나오지만 뻐꾸새한테 내가 말을 건네고 있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대상은 맞지만 청자는 아니죠. 말을 건네지도 않고요. 그 다음 3번에 나에서 시간의 경과가 나오나요? 아까 석석사는 나오잖아요. 그러면 27년의 시간이 쭉 지나가는 거니까 시간의 경과가 있네요. 얘 정답이죠. 나만 볼 때는. 그 다음 4번 시구의 반복과 변주 나에 나오나요? 나의 두 번째 줄에 울음물어인데 세 번째 줄 때로 울음물어. 그럼 울음물어를 반복하면서 때를 갖다 붙였으니까 변주도 있죠 이미. 얘도 정답이죠. 그러니까 정답이 두 개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 다음 5번 나에서 과거의 삶은 없죠. 현실을 관망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정답 5번도 빠집니다. 2번은 니은만 보면 되죠. 1번에 니은에는 음성상징어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안 맞죠. 그 다음 2번에 니은의 지급법이 안 나오죠. 2번도 안 맞네요. 그 다음 세 번째 니은은 정서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게 나옵니다. 두 번째 줄에 서러운 직접적 정서잖아요. 나왔죠. 그 다음 네 번째 니은의 청각적 이미지 있나요? 울음 아까 청각이라고 얘기했죠. 나와요. 그 다음 5번에 니은은 계절감을 나타내는 자연물 나와요. 왜? 꽃이 나오니까 봄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외적 상황 변화에 대한 안타까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태운다고 해서 안타까워 이거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뒤에가 안 맞죠. 그러니까 청각은 그 계절감을 드러낸 자연물만 맞고 뒤에 외적 상황 변화에 대한 안타까움은 이상한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얘 절반짜리 정도의 정답을 보면 되죠.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계절감을 드러낸 자연물 자체가 있다. 이거는 맞게 살려놓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 3번은 3번, 4번, 5번 선지만 볼게요. 자, 3번에 뒷산봉우리 받아넘기고 또 뒷산봉우리 받아넘기고 그래서 여러 마리의 뻐꾸새로 우르무는 것은 철어음이 전파되고 확산되는 과정을 통해 민중의 공동체적 연대감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렇죠. 왜냐면 여러 마리에 한꺼번에 운다는 거는 다 그 울음들이 확산되고 있는 과정이고 서로 공감해서 같이 울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대 화합하는 게 맞아요. 근데 4번에 보면 나의 강이 열리는 것, 여러 작은 섬을 밀어 올리는 것, 민중의 서러움이 단지 그냥 서러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변화 생성의 힘으로 작용한다. 그렇죠. 강이 열리는 건 생성되는 거고 작은 밀어 올리는 것은 얘네들이 밑에 있다가 위로 올라오는 거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거니까요. 이것도 맞아요. 근데 5번 나의 연연한 산봉우리들이 다 우는 것은 반목과 대립을 일삼던 존재들 이미 틀렸죠. 아까 보기에서 얘네들은 반목과 대립을 안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5번에서 얘네들이 서로 반목과 대립한다고 얘기하면 지문을 안 봐도 이미 보기에서 충돌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얘네끼리 하는 게 아니라 민중들 자체는 이렇게 독재나 권력자들하고 대립과 반목을 하겠죠.
근데 얘네들은 작은 섬을 밀어버리지도 않고 강이 열리게끔 도와주는 애들도 아니잖아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얘네하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반복과 대비했었던 존재들이라는 얘기는 이상하죠. 대신 이렇게 해야지. 이런 연연한 상봉에서 울고 있는 것은 민중들의 연대가 새로운 역사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 나타낸 모습을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바꿨어야죠. 결국은. 그래 정답 5번입니다. 이렇게 나온 거죠. 자, 현대시 7부터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일단 내일까지 책을 만들 수 있을까? 일단 아마 내일 현대시 이 정도 딱 하면 일단 이번 책까지는 이번 주에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용들은 시간이 좀 하나씩밖에 안 들어가니까 그럴 거고 다음 주에 나머지 거는 만들어 드릴게요. 일단 이번 주에 이거 숙제 내면 남은 게 다 숙제입니다. 물론 다 못 해오겠죠? 다는 못 해와요. 너무 많아요. 양이. 너무 많아서 중간에 자르긴 할 건데 근데 이 설명은 나중에 이렇게 될 겁니다. 숙제는 제가 내도 이 숙제를 먼저 맞추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작품 설명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숙제는 내고 뒤에 나중에 다음 주에 실제는 숙제한 걸 맞추는 게 아니라 고전시하고 현대하고 개념을 먼저 들어갈 겁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작품 설명 먼저 하고 우리 학원 진도랑 똑같아요. 숙제는 먼저 내고 진도랑 따라가는 이렇게 될 겁니다. 안 그러면은 나중에 작품 자체를 보는 시간이 허덕여요. 그래서 문제는 나중에 띄엄띄엄 봐도 상관없지만 지문 설명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설명할 겁니다. 그렇다고 항상 숙제 대충 해오라는 게 아니야.